산낙지, 단백질이 풍부한 스테미너 식품. 타우린은 간의 작용 돕고 정력 왕성하게. 세계보건기구 WHO의 헌장에 보면 건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완전히 양호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건강이란 한 개인의 심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널리 사회적으로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올바른 지식을 갖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다. 목포지방에서는 여름철에 맥을 못 추는 남성에게 산낙지, 그곳에서는 낙자라고 부른다. 를 최고의 스태미너 식품으로 추천하고 있다. 그래서 낙지 한 마리가 인삼 한 근과 맞먹는다는 말까지 생겨났다. 꿈틀대는 낙지발이 목구멍을 막거나 창자를 뚫지는 않을까 해서 망설이는 것이 처음 대하는 이의 걱정이다. 몬도가네식의 이 산낙지는 목구멍을 넘어갈 때까지도 꿈틀대어 그 끈질긴 생명력을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 초고추장에 찍어 먹다 보면 날것으로 먹는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고 한다. 일단 산낙지의 맛을 들인 사람은 번거로운 요리법이나 양념이 필요 없고 깨끗이 헹궈 풋고추 쪽마늘과 된장에 참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리면 되므로 아무데서나 즐길 수 있다고 칭찬이 대단하다. 산낙지의 주성분은 단백질 14.6%이다. 사람 몸에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체내의 단백질은 평상시보다 더 많이 분해되므로 어려움을 견디고 생활하는 현대인에겐 양질의 단백질이 스태미너 식품이 되는 것이다. 낙지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이 많아 그 영양가가 높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성호르몬의 분비도 줄어든다. 따라서 단백질이 모자라는 식사를 하면 스트레스와 섹스에 약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전지 속에서 전류를 전하는 것과 비슷하게 사람에게 전달 작용을 하는 것이다. 뇌의 신경세포와 조직에 영향을 주고 사고에 관여하는 부분이 빨리 활동할 수 있게 한다. 단백질의 결핍은 세포의 아사를 뜻하는 것이다. 중년기에 단백질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뇌세포의 재생에 지장을 받게 되어 뇌의 적절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사람 뇌의 무게는 평균 30살일 때 1300g인데 50살부터는 줄어들며 80살에선 약 10%가 감소된다. 이것은 뇌세포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낙지에도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많으므로 참기름을 쳐서 먹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일이다. 낙지나 문어 등에는 특수 성분으로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고유한 맛을 주고 있다. 이 타우린이 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욕을 도우며 냉감증을 고치는 힘이 있는 사실이 밝혀져 마시는 약과 주사약으로까지 개발되었다. 수산 연체동물의 근육에서 추출된 타우린은 간의 작용을 도우며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여 정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흙반이 달린 낙지발에서 이러한 미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산딸기, 칼슘, 철분이 많은 알칼리성 과실, 향기, 산미 강해 술 담그면 일품. 양기가 부족해서 비실비실하던 사람이 산에서 산신령을 만나 산딸기를 먹으라는 말을 듣고 산딸기를 먹었더니 양기가 소생해서 소변의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요강을 뒤엎었다고 한다. 그래서 산딸기의 별명이 복분자가 되었다고 한다. 본초 강목에 보면 신장에 좋으며 간을 보하고 양기를 일으킨다고 소개되어 있고 피부를 곱게 하며 머리를 검게 하고 폐 질환에도 잘 듣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향기가 높고 신맛이 강해
새콤달콤해 우리에게 신선미를 안겨주는 훌륭한 과실이다. 그러나 양딸기만큼 한꺼번에 많이 먹을 수는 없다. 열매를 따면 꼭지가 남아있는 열매는 가운데가 빈 모자 모양이 되므로 별명으로 레드캡, 붉은 모자라고 부른다. 검정색의 블랙베리도 있는데 이것은 꼭지가 떨어지지 않아 열매가 모자 모양이 되지 않는다. 복숭아나 살구와 마찬가지로 씨가 들어있는 석과가 여러 개 모였을 땐 집합과인 것이 특색이어서 먹을 때 씨가 아삭아삭 씹힌다. 산딸기는 칼슘과 철분이 많은 알칼리성 식품이다. 새콤한 맛은 구연산, 사과산 등인데 1.5%가량 들어있다. 향기가 높고 산미가 많아 술을 담그면 빛깔이 좋은 과실주가 된다. 산초, 상쾌하고 매운맛 나는 향신료, 내장 자극제로 건이 정장의 효과. 추어탕에 산초가 빠지면 칼칼한 맛이 없어 제맛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식품의 재료가 좋지 않든지 고약한 비린내 등을 없애주기도 하며 식욕 증진 효과를 아울러 갖는 것이 향신료이다. 향신료를 가장 많이 적절하게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중국 요리에도 산초는 많이 쓰인다. 오향이라는 혼합 향신료는 산초, 회향, 계피, 정향, 진피의 5가지를 혼합한 것이다. 산초나무는 귤과 마찬가지로 운항과에 속하는 낙엽, 활엽의 관목이다. 산초 과피의 연한 조직 속에는 정유가 2에서 4% 들어있는데 시트로네랄, 제라니올, 데펜텐, 오이게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좋은 향기를 내게 된다. 산초의 매콤한 것은 산시올이라는 성분 때문이다. 한방에서 쓰는 과피는 말려서 쓴다. 향신료란 내장 기능을 자극해서 식욕 증진을 꾀할 목적으로 쓰여왔다. 산초는 일종의 내장 자극제이며 건이 정장약으로도 이용이 된다. 매운 성분의 산시올은 국부 마취성의 작용이 강하고 살충 효과가 있어 벌레와 생선의 독을 제거한다고 한다. 체력이 떨어져 주로 내장, 특히 창자가 냉해서 복통이 심할 때 효과가 크다. 보온에 효과가 있으므로 몸이 찬 사람에게도 좋고 창자에 차 있는 가스를 밖으로 배출하는 작용도 있다. 의약용으로 피부병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며 옷이 올랐을 때 산초 잎을 다려서 피부를 씻든지 목욕물에 넣고 목욕을 하면 잘 낫는다고 전한다. 산초에는 강정작용도 있으므로 과실주로 응용할 수가 있다. 과피 속의 씨앗이 6월까지는 흰데 이따가 향신료로 제일 좋다. 그 후에 검게 되므로 약용으로 할 것은 그때 한다. 산초에는 해독작용뿐 아니라 마취성도 있으므로 많은 양을 오래 먹는 좋지 않다고 한다. 살구, 유기산 많아 피로회복의 효과, 행인수 만들어 거담제로 이용. 열매는 둥근데 누렇게 익으며 그 안에 든 씨앗은 엷은 젓갈색의 껍질로 쌓였으며 눌려있는 평평한 모양이고 한명으로는 행인이라 한다. 유기산으로 구연산과 사과산이 비교적 많아 1.5에서 3.5%나 들어있다. 구연산과 사과산은 신진대사를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 여름철 체력이 감퇴할 때 크게 도움을 준다. 비타민 A가 풍부한 것도 특징이다. 살구씨, 즉 행인에서 행인수를 만들어 거담제로 양의에서 이용해 왔는데 한방에서는 씨앗 전체를 이용한다. 행인에는 지질이 35%,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3% 들어있어 약효를 내는 것이다. 푸른 살구를 껍질을 벗기고 소금에 절였다가 물에 담가서 시고 짠맛을 뺀 뒤에 꿀이나 설탕에 졸인 살구전과는 맛이 색다르다. 살구씨를 끓는 물에 담가 껍질을 벗기고 끓는 물에 잠깐 졸인 살구씨 전과는 가래가 많은 사람에게 좋은 식품이다. 익은 살구를 쪄서 으깨어 체에 거른 다음 녹말을 넣고 끓인 꿀을 쳐서 만든 살구편은 별미식품으로 손꼽힌다.